네, 그래서 오늘 RWA2의 프로토콜을 중심으로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록체인 생태계 초기에 진입한 우리들이 지금 역사적인 현장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불리는 이더리움마저 이제 ETF 심사가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기 암호화폐 산업에 합법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웹3 생태계의 가장 큰 내러티브가 RWA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누구도 이제 부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는 오늘 그 프로토콜 중심으로 살펴보는 RWA 이러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최대한 많은 리서치랑 아티클을 참고하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이제 개인이 작성을 한 거다 보니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 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지인님 만약에 안 들리면 이렇게 고개 저어주세요. 아, 네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음,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인터뷰를 했던 영상인데,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들만 들리더라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토크니제이션 이런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띄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먼저 이제 준비한 세션은 RWA에 대한 개념의 이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RWA가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라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을 온체인화해서 장부상에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거를 RWA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RWA 시장은 미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그리고 개인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귀금속이나 예술품 같은 그런 영역들도 계속 이제 RW 영역에서 확장이 이제 되어 갈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2018년도부터 나왔던 STO라는 이제 단어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STO와 RW의 차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인데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큰화되는 증권 상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퍼블릭한 체인보다는 프라이빗한 체인에서 이 STO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RWA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권형 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 할 수 있도록 거래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RW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체인에서도 RWA는 동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도 RWA는 이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키워드 세 가지가 STO와 RW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레리 핑크가 토크니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영상에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토크니제이션, 실물 자산을 토큰화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장점을 이제 획득할 수 있을까? 요거를 크게 제가 리서치들을 찾아보니까 뭐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 크게 새로운 상품, 글로벌 접근성, 빠른 결제, 유동성 증가라는 이제 네 가지 장점을 뽑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새로운 상품 부분은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대상에 우리가 소액 투자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조각 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생에 그리고 이제 웹2 세상에서는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토큰화를 하게 되면은 조각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자본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얼티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부동산 플랫폼이 있는데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글로벌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웹3 생태계에서 우리들은 지금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갑을 기반으로 디파이도 하고 있고, 저희 트레이드도 하고 있고, 근데 모두가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현재도 지금 당장 미국이나 중국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에도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시간대에도 이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크니제이션의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이제 빠른 결제가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요. 제가 그 DSIV CEO 분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주식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현금화를 하는 데까지 보통 이틀이 소요됩니다. 당일 포함해서 3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가 이 주식 거래라는 결제를 완결하기까지 총 3일의 영업일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산의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나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을 한번 날리게 되면은 트랜잭션 TPS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 같은 경우는 몇 초 이내에도 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몇 분 이내에 이 거래가 파이널리티 상태가 되면서 거래가 완료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기존의 기존 금융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그리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큰화의 장점은 저는 유동성 증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암호화폐 시작은 지역에 이제 국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프리카나 남미 시장 같은 곳에도 전 세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소개를 드릴 건데요. 골든 피치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골든 피치 프로토콜은 주로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테더사의 테더나 아니면 서클의 USD 코인 등을 구매해서 미국 달러랑 동일한 가치의 우리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동 자산들의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네 번째 토크니제이션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통 금융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RW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WA 서비스사들이 이 RWA 프로토콜을 이제 준비할 때는 어떤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야 하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당연하게도 블록체인의 기본 구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체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이제 DApp을 올리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구성이잖아요. 여기서 RWA 프로토콜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라클을 보통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부터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RWA 서비스사들은 먼저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정하고 거기에 디지털 자산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전하면서 크로스 체인 상호 운용성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디파이 서비스나 아니면 RWA 프로토콜들이 멀티 체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들도 많긴 하지만은 첫 번째 네트워크에 첫 번째 네트워크를 네이티브 체인으로 선택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체인들의 좀 예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로 블랙록이 최근에 이더리움의 비들 펀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FOBXX 펀드를 스텔라에 발행했습니다. 그 RWA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rwa.xyz를 많이 들어가 보실 텐데요. 여기에 스텔라 체인의 점유율이 높은 게 요 바로 FOBXX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최근에 RWA 점유율을 계속 올려가고 있고 그중에 이제 크레딕스라는 또 개인 신용 프로토콜이 현재 지금 투자도 많이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이나 JP 모건 등하고 같이 이제 서브넷 활용을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른 DApp들하고의 다른 특징인데요. 오라클을 반드시 도입한다는 겁니다. RWA 서비스사들은 다른 DApp들하고 다르게 오라클이 매우 이제 중요해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 특성상 저희가 웹2 세상하고 특별한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웹2 세계의 정보를 이제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가, 날씨, 그다음에 실물 자산의 현재의 뭐 가치, 자산의 가치 등을 동기화해 주는 게 이제 오라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라클 시장의 점유율은 체인링크가 45%, 크로니클이 16%, 피스 네트워크가 이제 9% 정도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스 네트워크가 24년 1월 달에 점유율이 1.7%밖에 안 됐는데 현재 24년 5월 달에 9%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 서비스인데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는 이제 RWA 프로토콜들 자체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RWA 프로토콜은 주로 미국채, 개인 신용, 그다음에 부동산 크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고 좋은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신용담보대출 프로토콜인 센트리퓨즈, 그 다음에 주로 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골드핀치, 그 다음에 미국채 상품을 토큰화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각각의 프로토콜을 소개하기 앞서서 RWA 실행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개인 신용을 대상으로 한 RWA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RWA 프로토콜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각각의 그래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WA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그 플랫폼은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RWA를 통합한 최초의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신용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센트리퓨즈의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제 구성원이 있습니다. 차입자, 그다음에 틴레이크라고 하는 디앱,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차입자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틴레이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 틴레이크에서 차입자들이 토큰화한 자산을 살펴보고 여기에 투자를 할지 유동성을 공급할지 이러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센트리퓨즈의 투자자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발행사 메이커다우나 아니면 그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에이브 이러한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센트리퓨즈의 대표적인 이제 투자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드핀치인데요. 그 RWA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개인 신용 부분에서 메이플도 있고 트루파이 같은 좋은 프로토콜도 있는데 왜 골드핀치를 소개하냐고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의 발표가 RWA가 무조건 좋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만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이제 아니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골드핀치를 넣었고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끝부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핀치는 주로 이제 신흥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저담보 대출 혹은 무담보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입니다. 골드핀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구성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돈을 땡겨오고자 하는 차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용자들이 대출 조건을 나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라고 제안을 하면서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골드핀치는 특이하게 중간에 이제 감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감사자들이 차용자 풀에 대한 실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위에도 말한 것처럼 이 골든핀치가 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곳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들이 중간에 차용자 풀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고 골드핀치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일부분을 보상으로 이제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그 투자자의 여기서는 이제 후원자라고 골드핀치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자들이 차용자에 대한 투자 실행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드핀치는 특이하게도 자체적으로 레버리지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자본이 공급이 되면은 나의 API 수익률이 이제 증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조금 더 뜯어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골드핀치 블로그에 가셔서 토큰 이코노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제 핫한 온도 파이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빗썸에 상장도 했고 굉장히 핫한 코인이죠.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채 그리고 ETF 그다음에 마켓 머니 펀드 MMF를 이러한 상품들을 토큰화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토큰화된 상품들을 예치나 대출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랜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프로토콜이 온도 파이낸스가 이제 크게 이제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USDY, OUSG, 그다음에 OMM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USDY와 OUSG만 이제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4월 달부터 OMF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OMF 같은 경우는 공인된 기관들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USDY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기 미국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달러나 아니면은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를 예치를 하게 되면은 USDY를 이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USDY의 수익률은 약 5.2% 정도로 온도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OUSG 같은 경우는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단기 미국 국채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DY와 비슷하게 그 OUSG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OUSG 토큰 보유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약 4.96%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 5% 정도에 이제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OMF는 온도 머니 마켓 펀드의 이제 약자인데요. 미국 MMF 머니 마켓 펀드들을 토큰화한 상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은 투자할 수가 없고 승인된 사람들만 이제 사람들한테만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더리움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토크니제이션의 장점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리얼티가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얼티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임대 소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얼티 같은 경우는 크게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그다음에 리얼티 플랫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성원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을 조각으로 토큰화해서 이걸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조각 투자를 원하는 구매자들은 리얼티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화면이 이제 리얼티 마켓플레이스의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딴 건데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NFT를 조각 낸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리얼티가 하는 역할은 뭐냐? 리얼티는 이 부동산에 거주할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먼저 수치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나눠주게 되면 법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먼저 수치를 한 후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로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 조각 지분에 따라 구매자들한테 임대료를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크게 미국채, 그다음에 개인 신용, 그다음에 부동산 플랫폼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에 해당하는 이제 RWA 프로토콜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소개는 이제 네 가지 총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제 RWA 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좋기만 한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3번 섹션은 RWA의 미래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RWA의 앞으로 이제 명과 암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RWA 시장 규모를 성장하는 시장 규모의 성장을 예측하는 곡선이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RWA 시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16조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한 리포트입니다. 이게 원화로 치면 약 2경 2천조 원 정도로 돼요. 하지만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 기대치가 사실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24년 초 RWA 시장이 60억 4천만 달러, 약 하나로 8조 8천억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는 지금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약 BCG는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실제 규모가 60억 4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너무 높게 예상한 수치와 현실하고의 좀 괴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명심을 하면서 리포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가져왔고요. 근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RWA 시장 규모가 6조 1천억 달러인 8,400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RWA 시장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전문가들은 크게 왼쪽에 적혀 있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규제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되고, 기술과 보안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규제 부분을 살펴보면 RWA가 아직 상품인지 증권인지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가 RWA에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기술과 보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RWA는 실물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3, 4월 달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솔라나 체인을 기반으로 한 오라클인 그 피스 네트워크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나 네트워크가 3월 달하고 4월 달에 트래픽이 좀 많이 몰리면서 네트워크가 좀 먹통이 됐었어요. 이럴 경우에 피스 네트워크를 오라클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반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체인 상에서 서비스를 할 때 오프체인 상에서의 시장 가격과 블록체인 상의 가격에 시차가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을 보존하거나 보관하거나, 혹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맡길 때, 커스터디를 할 때 보안 문제 등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를 좀 더 제가 스터디하면서 하나를 이제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개인 신용에 대한 객관화된 검증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골드핀치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RWA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라는 사례를 뒤에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었어요. 골드핀치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작년 10월 10일 날 채무 불이행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같은 이슈가 또 발생했습니다. 약 590만 달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게 아마 골드피치 특성상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담보나 무담보로 이러한 대출들을 진행을 했다가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KYC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특성상 우리가 KYC 특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보다 객관화된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리서치를 찾아봤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히 이제 레리 핑크가, 아까 제가 인터뷰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레리 핑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RWA가 넥스트 스텝이 될 것이다. 금융의 넥스트 스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터뷰 영상의 주요 부분만 좀 문장으로 뽑아왔어요. 이렇게 레리 핑크는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라고 레리 핑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RW의 미래가 밝다. 하지만은 명과 암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들을 좀 다양하게 링크를 좀 같이 걸어놨어요. PDF를 공유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